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댁에 처음 갔던 날이 생생히 기억나요. 어머님께서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일이 바빠서 바로 오는 길이라 옷을 못 갈아입으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소아과 전문의를 하시며 동네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셨고 시아버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이런 두 분이 그리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고 바빴고 남편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정장을 입고 바쁘다고 하신 말씀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였지만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배웠을 때 어머님의 시원시원한 화법은 듣기에 따라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어머님의 직선적인 화법이 더 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어머님은 식탁 위에 고급 롤케이크를 포장지에서 꺼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케이크는 우리 딸이 추천해준 제과점에서 받은 건데 맛이 조금 슴슴하긴 해도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맛이래요. 우리 딸이 지금 해외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손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말이라 호텔 이름은 금방 잊어버리긴 했지만 다른 나라 대통령도 와서 자고 그런가 봐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나보지 못한 딸 이야기를 하시며 최고급 접시에 롤케이크를 작게 잘라주셨습니다. 당시 남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포크를 들고 왔고 어머님은 그 행동에 대해 아무 말씀 없으셨죠. 남편이 포크를 제 앞에 놓아줄 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고 저도 웃어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제 앞에서 딸 이야기를 한참 하셨고 그 모습에서 애정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 모습이 떠올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신호가 항상 자기 딸을 챙기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병원을 운영하며 이루어낸 업적 중에 딸 하나 멋지게 키운 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마 사돈도 무척이나 좋아했을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처럼 신우도 전문직으로 멋지게 키워내셨고 저도 그에 걸맞게 당당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모든 게 다 어긋났습니다. 예전 어머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신우였어요. 신우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저를 따르고 챙기려 했던 사이였으니까요. 외동이었던 저에게는 신우가 신혼이라기보다는 여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우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저와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 직전에 셋이 만나는 날도 많았고 결혼 후에도 신우와 잘 지냈습니다. 신우는 양식 요리사로 이탈리아에서 요리 유학도 다녀왔고 귀국하여 손님이 많은 큰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신우는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연애를 했는지 어느 날 결혼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상대 남자 나이는 43살로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의뢰인 소송 준비와 재판으로 늘 바빠 신우의 결혼 상대는 그동안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만나본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 집은 시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재벌은 아니었지만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집에서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신우가 잘 나가는 음식점의 총괄 주방장이었고 그동안의 경력과 능력을 보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꾸려도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았습니다. 신누이는 둥글둥글한 성격에 참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에 비해 연애 경험이 적은 이유는 무의미한 만남을 좋아하지 않아서였대요. 반면에 남자는 외모로 봤을 때 저희 아가씨가 많이 아까웠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자랑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신우가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워낙 친했기 때문에 애정이 많았는데 그 결혼에는 반대였습니다. 아마 친동생이었다면 난리를 쳤을 정도로 반대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우이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신우의 예비 신랑이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해 모른다면서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가르치듯 말하면서요. 또한 변호사인 제 앞에서도 법을 논하며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신우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말대로 한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더 어이없었던 것은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시댁을 내려보는 눈빛을 보였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라 이제 눈빛만 봐도 느낌이 오거든요.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는 돌려서 말했지만 한마디로 너희 집안은 볼 것 없지만 며느리가 전문직이라 결혼을 허락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는데도 웃어넘기더라고요.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시댁으로 갔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신우의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아가씨, 오늘 상견례 어땠어요? 오늘 아가씨 무척 예뻤는데. 언니, 왜요? 언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랑 오빠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난 왠지 아가씨가 더 아까운 것 같아서. 언니, 저는 우유부단한 남자보단 강단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가 좋아요. 제 남자친구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거든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남자친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잘 펼쳐도 결국 결정은 아가씨가 내려야 한다는 거 알죠? 제가 걱정하는 걸 신웅이가 느꼈는지 걱정 말라며 웃으며 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은 벌써부터 식장은 어디로 할지, 예단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들떠서 호들갑을 떨고 계셨어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상견례에서 신우의 예비 신랑 태도는 자신감보다는 자만이 더 커 보였어요. 그 예비 시어머니도 은근히 저희 시댁에 아버님이 안 계시다는 걸 좀 없인 여기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신호방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상견례도 다 끝났고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얘기했잖아. 서희 나이가 지금 30 중반을 넘었어. 이번 결혼 놓치면 언제 새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겠니? 그리고 둘만 좋다면 된 거지 뭐 괜히 혼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휴무여서 오랜만에 신웅이나 저나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제가 따로 데리고 나가 카페에서 얘기했어요. 집에서는 제가 시어머니께 신우이 예비 신랑 가족들이 별로인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었더니 혹여나 제가 이상한 소리 할까 봐 저를 계속 의식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만나왔고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아무리 신웅이가 연애 경험이 적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못 본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기에 결혼을 선택했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어요. 신우이와 예비 신랑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연애할 생각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이 몰래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고 매칭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나다가 잘 맞아서 사귀게 되고 6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 말로는 예비 신랑 집안이 좀 좋대요. 신랑은 일반 직장인인데 집안 경제력이 좋아서 시어머니가 뒷배경을 보고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신을 잘 챙겨주고 이끌어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사람을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신웅이가 좋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모두가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옆에서 기침만 해도 예민해지는 시기였죠. 음식점들은 잘 되는 가게들도 폐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근무하던 음식점은 그래도 오래 버텨왔어요.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신우이 결혼할 그 집안에서는 신우이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며 망설이는 듯했어요. 시기가 안 좋아서 하객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으니 좀 시기를 보자면서 계속 결혼 날짜를 미루더래요. 상황이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면서 음식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힘든 시기에도 버텨낸 걸 확인한 신우이의 예비 시댁은 신우이의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걸 알게 되어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드디어 사돈 쪽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시어머니가 엄청 신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신우이 결혼식 보름 전에 갑자기 신우이가 다니던 음식점이 폐업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기는 다 풀렸지만 주변에 비슷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손님은 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신우이는 예비 신랑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어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예비 시댁에 말하지 마. 또 결혼 미뤄지려고 그래? 엄마, 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실력이야. 취업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비밀거리라고 그래? 너 그동안 식당 잘 안 돼서 혹시 망할까? 봐, 예비 시댁에서 결혼 미뤘던 거 잊었어? 또 미뤄지면 너 40 넘어서 결혼할 거야. 잔말 말고 결혼식 넘길 때까지 최서방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결혼을 미루다가 신우이의 나이는 어느새 39살이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이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 그리고 제 아이에게도 절대 신우이의 예비 시댁의 직장 그만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결국 그쪽에서는 신우이의 직장 폐업 사실을 모른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그런데 신혼여행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신우이가 자기 남편에게 폐업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자 신우이 남편이 정색하면서 왜 미리 말 안 하고 결혼했냐며 자기를 속였다고 난리를 쳤어요. 괜한 걱정이길 바랐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밤 10시가 다 되었는데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싶었는데 인터폰 화면을 보니 비에 흠뻑 젖은 신우이였어요. 그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길거리에 물이 고인 곳이 많았어요. 소나기가 내리던 그 시간에 우산도 없이 비를 다 맞고 와서 몸을 움츠리며 덜덜 떨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얇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머리는 흠뻑 젖어 볼에 붙어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맨발로 슬리퍼 한 장만 신고 흙투성이로 바르더라고요. 일단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옷과 담요를 준비해 덮어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따뜻한 차를 마시니 떨던 몸이 진정되었고 신우의 마음도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신우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 명절에 신우가 처음으로 시댁에 갔었는데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백수라 배운 기술이라고는 요리뿐이라며 손님들에게 인사할 필요도 없다고 매몰차게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날 신우도 화가 나서 남편과 다퉜고 남편은 술에 취해 막말을 하며 결혼을 후회한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당사자도 아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럴 거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결정을 했어야지. 식당 문 닫은 걸 속였다고 그걸 빌미로 저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가씨, 혼인신고는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남편이 빨리 혼인신고하자고 재촉해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좀 더 지내보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대출받을 게 있는데 신혼부부 특혜 같은 게 있어서 빨리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하도 들들 볶아서 어차피 결혼했으니 혼인신고도 해버렸죠. 그런데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술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가씨 이제 고작 39살이에요. 잘 생각해요. 나는 무슨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아가씨 도울 거예요. 그랬더니 동그랗던 시누이가 망설임 없이 언니, 저 당장 이혼할래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제 손을 덥석 잡고 울면서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는 신우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걱정 말아요. 나 변호사 10년 차예요.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동기들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모두에게 자문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집안을 가루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고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시누이에게 증거가 될 만한 자료 있냐고 물어보니 취중 막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세뇌하듯 비하하는 발언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녹취뿐만 아니라 녹화, 메시지톡 등 단순히 휴대폰만 봐도 관련 증거가 넘쳐나는 상황이라 볼수록 너무 황당했고 대단한 걸 속인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특이한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 남편은 나중에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신우에게 없는 말 지어낸다고 정신병자 취급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도리어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는 어느 순간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준 증거물들은 확실한 증거물이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모욕 발언도 증거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결혼 예단 때부터 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요구했고 결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안 되지만 그동안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에 주력하여 신우의 남편,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까지 3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는 신우의 이혼 사실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번에는 신우가 분명 엄마가 알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할 거라며 완전히 이혼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부부에게 부탁했어요. 의뢰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진행 과정 내내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신우의 시어머니가 우리 시댁으로 와서 발칵 뒤집었어요. 시어머니는 백수딸 속여서 시집 보내더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혼한다고 통보하고 위자료랍시고 다 털어가려 한다며 집구석이 도둑들로 가득하다며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 당신 딸과 며느리가 둘이 손잡고 우리 집 돈을 탈탈 털어가려고 작정했다며 이 집안은 다들 돈 못 뜯어내서 안달이라며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상황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신우의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돈을 어르고 달래면서 다 자기 딸이 잘못했네. 죄송하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시어머니는 신우인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 대체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도와 미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는 아가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셨어요. 지금 모르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 외인이면 그쪽 집사람 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똑바라지게 살아야지. 결혼하자마자 이혼이 웬 말이야? 서희 호적에 이혼줄 생기게 하리 좋으냐? 어머니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아가씨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저는 대체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집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재력이 있는 집인 건 알지만 어머님도 부족함은 없으시잖아요. 아가씨 인생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정도 집안과 사돈 맺기가 어디 쉽겠니?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변호사 며느리의 딸은 있는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내가 최서방이랑 서희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시키려고 얼마를 썼는데 어머니 말 들으니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어머니, 저는 아가씨 변호인으로서 아가씨 입장만 대변합니다. 어머니 딸인 아가씨는 그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고 인격 모욕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고 어머니 사위는 술주사가 심해 막말까지 일삼았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머니께 아무리 난리를 치고 떠들어봤자 위자료 금액만 올라갈 뿐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사무적으로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계속 안 받았더니 어느 순간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재판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문 발칵 열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직장에서 제 동료들 앞에서 갖은 막말과 모욕과 온갖 쌍스러운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맞지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지켰었는데 정말 이 정도였던 분이었나 싶은 게 진짜 목에 핏대 세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어머니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이미 내용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나 오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으면 네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 말렸으면 됐잖아. 이렇게 된 거 모두 당신 탓 아니야. 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건데 왜 우리 엄마를 탓하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처음부터 신우이 남편 아니다 싶어서 당신이랑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 말 귓등으로라도 들었어. 그래도 좋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잖아. 내가 뭐 한 거 있어? 그리고 당신 동생 그 비 오는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 집 온 사람한테 그냥 참고 다시 집에 가라고. 그래, 당신 동생이야? 신우가 준 증거물들은 확실한 증거물이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모욕 발언도 증거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결혼 예단 때부터 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요구했고 결혼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재산 분할은 안 되지만 그동안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에 주력하여 신우의 남편,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까지 3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죠. 그런데 신우의 시어머니는 신우의 이혼 사실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번에는 신우가 분명 엄마가 알면 그냥 참고 살라고 할 거라며 완전히 이혼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우리 부부에게 부탁했어요. 의뢰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진행 과정 내내 비밀로 했어요. 그런데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신우의 시어머니가 우리 시댁으로 와서 발칵 뒤집었어요. 시어머니는 백수딸 속여서 시집 보내더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혼한다고 통보하고 위자료랍시고 다 털어가려 한다며 집구석이 도둑들로 가득하다며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무슨 말이냐고 하니 당신 딸과 며느리가 둘이 손잡고 우리 집 돈을 탈탈 털어가려고 작정했다며 이 집안은 다들 돈 못 뜯어내서 안달이라며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상황을 알게 됐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신우의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돈을 어르고 달래면서 다 자기 딸이 잘못했네. 죄송하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시어머니는 신우인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 대체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도와 미친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는 아가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셨어요. 지금 모르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 외인이면 그쪽 집사람 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똑바라지게 살아야지. 결혼하자마자 이혼이 웬 말이야? 서희 호적에 이혼줄 생기게 하리 좋으냐? 어머니,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아가씨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저는 대체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 집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재력이 있는 집인 건 알지만 어머님도 부족함은 없으시잖아요. 아가씨 인생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정도 집안과 사돈 맺기가 어디 쉽겠니?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변호사 며느리의 딸은 있는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내가 최서방이랑 서희 결혼정보회사에서 매칭시키려고 얼마를 썼는데 어머니 말 들으니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더군요. 어머니 저는 아가씨 변호인으로서 아가씨 입장만 대변합니다. 어머니 딸인 아가씨는 그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고 인격 모욕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고 어머니 사위는 술주사가 심해 막말까지 일삼았어요. 아가씨.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어머니께 아무리 난리를 치고 떠들어봤자 위자료 금액만 올라갈 뿐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사무적으로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계속 안 받았더니 어느 순간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재판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문 발칵 열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직장에서 제 동료들 앞에서 갖은 막말과 모욕과 온갖 쌍스러운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맞지 않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지켰었는데 정말 이 정도였던 분이었나 싶은 게 진짜 목에 핏대 세우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어머니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이미 내용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나 오늘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으면 네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 말렸으면 됐잖아. 이렇게 된 거 모두 당신 탓 아니야. 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건데 왜 우리 엄마를 탓하는 건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난 처음부터 신우이 남편 아니다 싶어서 당신이랑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내 말 귓등으로라도 들었어. 그래도 좋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잖아. 내가 뭐 한 거 있어? 그리고 당신 동생 그 비 오는데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 집 온 사람한테 그냥 참고 다시 집에 가라고. 그래 당신 동생이야? 친동생이라고 어떻게 된 게 한 핏줄인 사람들이 돈 많은 집안만 생각하고 딸을 그런 사람과 계속 살려고 그래? 서희 나이 이제 내일 모레 40이야? 어디서 이런 혼처 들어와. 안 그래도 일밖에 모르는 애 간신히 좋은 혼처 만들어서 시집 보냈는데 당신이 다 망쳐놓은 거야? 왜 서희가 잘 사는 집에 시집 가니? 내심 질투나고 샘났어.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혼시킨 거지? 야 이 모자란 인간아. 내 동생이 아무리 잘난 집에 시집을 갔어도 그렇게 비 맞은 생쥐처럼 덜덜 떨면서 우리 집까지 40분을 뛰어왔으면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남편 가서 때려 죽어도 시원찮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뭐 좋은 혼처. 그럼 당신은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야 너는 변호사잖아. 전문직이었으니까 좋았던 거지. 서희는 요리사니까 나중에라도 가게 차리고 싶으면 시댁에서 도와줄 거고 그럼 얘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어머니나 나나 다 서희 잘 되라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뭐 그럼 내가 변호사라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럼 나 공부할 때부터 기다려 준 것도 내가 변호사 될 거라서 그런 거였어? 이제 보니 완전 속물이네.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너네 집에서 볼 게 너 하나밖에 더 있었어. 집도 잘 못 살고 그나마 너가 공부 잘해서 변호사까지 된 거잖아. 어머니도 집에 법조인 들어오면 도움될 거라 하셨고 나도 어디 가서 내 와이프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너랑 결혼하냐? 거기서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말실수를 했다 느꼈는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신우 하나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마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진우랑 상의할 것이 있어서 사무실로 불렀는데 신우가 계속 못 나간다고 전화로 끝내자며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저는 신우 기분도 풀어줄 겸 없는 핑계까지 만들어가면서 일단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가 도착했는데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스크야 뭐 본인 판단에 따른 거니? 그러려니 했지만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더라고요. 순간 직감했죠. 저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가씨 무슨 일 있었죠? 선글라스 내려봐요. 빨리요. 근데 신우는 무슨 이유인지 자꾸 괜찮다는 소리만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신우에게 그랬죠. 이혼 소송 중에 그런 일 겪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이럴수록 다 공개해서 혼주를 내줘야 하니까 일단 선글라스부터 내려봐요. 심하면 병원에도 가야 하니까. 근데 신우는 악착같이 선글라스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신우 편한 대로 하라며 물이나 한 병 가져다 준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신우 뒤편으로 돌아가 순간적으로 신우 선글라스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더라고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서 신우에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서 정확한 상황 설명받고 서류에도 넣어야 되니깐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 걱정 말고 나랑 나가자고 했어요. 그딴 인간이 결혼한다고 깝죽거리는 게 너무 소름이라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망신을 줘도 개망신을 줘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자꾸 괜찮다고 나오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상대쪽 변호사에게 연락부터 넣겠다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나 믿어도 된다고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그때 신우가 펑펑 울면서 자기 전 남편이 한 게 아니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전 남편이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의 시어머니가 했나 신우네 시댁 쪽에서 했나? 제가 물어보자 신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쪽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하며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땐 저도 다리가 풀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섬뜩한 예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깐 이번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어머니한테 안 보고 살겠다고 했다며 동생도 지금 헛바람이 잔뜩 들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저런다고 난리치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당신이 그때 서희 잘 달래서 서방이랑 계속 같이 잘 살게 했으면 어머니도 이렇게 힘드시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해줬죠. 신호 판단이고 나도 신호 상황이었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라고 당사자가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직접 동생과 이야기해야겠다면서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남편이 화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정말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봐봐.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내 동생은 이제 주변에 소문 다 났는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못 하는데 어디서 최서방 같은 집안을 만나 나이 40 다 되어가고 한. 그래도 일만 와서 연애할 시간도 없는 내 이제 결혼은 끝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엄마 상심이 얼마나 큰지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실 정도야? 당신이 내 동생 인생 다 망친 거라고. 당신이 거기서 나서지만 않았어도 최서방한테 술 안 먹겠다는 약속만 받아냈어도 서희 계속 잘 지냈을 거야?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척이라도 해야지. 엄마 배 나서 아프고 동생은 이혼녀가 됐는데 당신 붙잡고 말할 시간도 아깝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서희 어디 살아? 집 주소라도 알려줘. 내가 가서 다시 잘 타일러 볼게. 저는 당연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죠. 조금 있으면 이혼 판결 다 나는데. 뭘 타일러 무슨 말이야. 지금 최서방이 다시 합치자고 하는 상황이야. 사돈 쪽에서도 지금이라도 이혼 취소하고 잘 지내도록 해보자고 한데 엄마도 지금 우울증까지 걸려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서희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살이 났는데 서희만 다시 최서방이랑 잘 해결돼서 합치면 다시 잘 될 거야. 지금이 기회니까 내가 서배이한테 잘 말해볼게. 집 주소 줘봐. 내 전화도 이제 안 받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와이프 무시하더니 재혼할 여자가. 업돼져서 못 가르쳐 주겠는데 아가씨가 절대 알려주지 말랬어. 그리고 중간에 나 끌어들이지 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더니 누구와 연락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그때 남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천천히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이거 오빠가 그런 거 맞죠? 그날 신우 찾아가서 그런 거 맞죠? 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며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몰골이 꽤나 말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신우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내 문제까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퇴근하자마자 아이는 일단 친정으로 보내놨습니다. 주방에만 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신우가 우리 집에 자주 못 온 이유가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닐 수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제 연애 때도 생각을 해봤고 신혼 때도 그렇고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봤기에 사람이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럴 거라곤 그건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오늘 신우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선글라스를 계속 쓰길래 내가 알아버렸다고. 당신이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잖아. 집안 망신인데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러게 제가 물었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자 남편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얼마 전까진 말이 통했지. 남편과 거기까지 대화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완전히 잘못 봤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신우 일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냈을 모습이었겠지만 제 눈앞에 드러난 이상 저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문제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할 것 같아. 아가씨 문제는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고 이제부턴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더 신경 쓰자.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네. 남편은 나에게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나왔고요. 신우에게 연락해서 제 상황을 말해줬어요. 신우는 울먹이며 자기 때문에 언니까지 어쩌면 좋냐고 했지만 아니라고, 신우 덕분에 남편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가 소장 전달 받으시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매정한 건 알았지만 지금껏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가 있냐. 네가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치는구나. 내 손주 어디다 빼돌렸냐. 사돈한테 전화해서 난리 한바탕 쳐야 되겠냐 하시길래 어머니
어디 한번 그렇게 난리 쳐보세요. 어머님한테 유리한 건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아가씨 얼굴 보셨죠? 그거 남편이 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어머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제가 그런 남자랑 어떻게 아이 키우며 살겠어요? 어머님이라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충격적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참고 살았어. 내가 우리 딸을 왜 해외로 유학 보냈는데 나는 잘 참고 살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저런 일도 겪는 거야. 너 따위가 유난스러운 거지 아무튼간 똑똑한 며느리 받았다고 좋아했더니 집안만 들쑤시고 다니네. 내가 너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 역시도 전 남편과 끝났죠. 신우가 제 증인이 되었고 남편은 그 어떤 유리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이 다 제가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와서 가끔 면접교섭권으로 아이 만나게 해주고 있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요. 신우는 이혼 소송까지만 하고 가족들과는 연 끊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신우의 전남편 쪽에서 아직도 시댁에 연락해서 들쑤시고 있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쪽 시어머니도 보통은 아닌 사람인 건 확실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건가 싶더군요. 위자료를 신우의 전 남편, 시어머니, 전 남편 동생까지 다 각각 내야 했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위자료를 주기엔 너무 아깝고 안 줄 수는 없으니 계속 와서 진상을 부리나 봐요. 신우이와 저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자신 때문에 저까지 이혼하게 만들었다며 아직도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저런 아가씨에게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아서 정말 지금은 아쉬운 게 없다고 했죠. 어디서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일을 겪기 전에 멈추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이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